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삶이 조금 밋밋하다는 느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는데 막상 기대되는 것이 없다는 느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설렘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 느낌을 경험하시지만 왜 그런지 설명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나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감각하지?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도 익숙해집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것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이 쾌락 적응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른 식물의 모습이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강원 강릉에 사시는 68살의 정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크게 힘든 것은 없었습니다. 건강도 괜찮았고 생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이 기대되는가? 한참을 생각해 봤는데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딸이 조그만 화분 하나를 선물해 줬습니다. 다육식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창가에 놓아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화분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오늘은 어떨까? 그 작은 시선이 정 씨에게는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아침을 시작하는 것,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것, 그것이 정 씨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밋밋한 느낌이 왜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삶의 큰 이벤트들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들이 하나씩 끝나갑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독 행복한 진짜 이유. 화분이 집에 온 첫날, 정 씨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창가 한쪽에 놓아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이상하게 그 화분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오늘은 어떨까? 어제랑 달라진 게 있을까? 그 작은 궁금증이 오랫동안 정 씨에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느낌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식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히게 되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짧게 드릴게요. 선생님께서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면서 직접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관직도, 재산도, 가족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선생님은 왜 텃밭을 가꾸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주었다고 해서 바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식물은 자신의 속도대로 자랍니다. 그것을 빠르게 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경북 경주에 사시는 62살의 박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성격이 급한 편이셨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면 빨리 결과가 나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디게 되면 초조해졌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토마토 씨앗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화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안 나오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아주 작은 초록색 두 잎이 흙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내가 기다렸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박 씨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속도를 보면서 박 씨는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원하는 대로 바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연보상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즉각적인 만족 대신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 새잎이 나오는 것,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즉시 답이 나옵니다. 주문하면 다음날 물건이 옵니다. 그 속도에 익숙해지면 기다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과정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과정, 꽃봉오리가 맺히는 과정,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 그 과정 하나하나가 선물인데 결과만 보려 하면 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식물은 기다림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강요가 우리에게 잊고 있던 능력을 돌려줍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기다림을 배우셨습니다. 언제 유배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매년 봄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을. 선생님은 아드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씨앗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건 열매를 맺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니 자신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박 씨는 그 후로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분 몇 개로 시작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상추, 바질.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화분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자랐을까? 그 작은 기대가 매일 아침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박 씨는 이상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가 바로 되지 않으면 초조했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식물이 자신의 속도대로 자라는 것을 매일 보면서 나도 내 속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마토는 내가 서두른다고 빨리 읽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눈이 생깁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보면 잎이 조금 더 커져 있습니다. 어제는 없던 새 잎이 오늘 돋아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알아채는 눈이 생기면 같은 눈이 삶의 다른 곳에도 생깁니다. 충북 충주에 사시는 58살의 오재원 씨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수년째 몬스테라 한 그루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뻐서 들인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식물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면 새잎이 빠르게 올라오고 겨울이 되면 성장이 느려지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관찰하면서 오 씨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식물만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나무에 새순이 돋는 것, 하늘 색깔이 조금씩 바뀌는 것, 이웃집 할머니의 표정이 오늘따라 밝은 것,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더 풍요로워진 느낌이에요. 달라진 것은 없는데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눈이 왜 행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행복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히 더 좋은 일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상에서 더 많은 좋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침 햇살이 예쁘게 든 것, 오늘 마신 커피가 유독 맛있는 것, 오랜만에 날씨가 좋은 것, 이 작은 것들을 알아채는 눈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것이 그 눈을 훈련시켜 줍니다.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눈이 생기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이 어제와 다른 것을 느낍니다. 길을 걷다가 담장 너머로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 오늘따라 유독 지쳐 보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런데 식물을 키우면서 그 눈이 단련되면 삶 전체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발견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오 씨는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물을 키우기 전과 후로 삶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인데 식물 하나가 내 눈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오 씨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씨는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무기력함을 느끼셨습니다. 30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없어지니 삶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몬스테라 한 그루를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에 초록색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을 돌보면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른 잎의 모양, 새로 올라오는 잎의 색깔, 그 변화를 알아채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삶의 다른 곳에도 생겼습니다. 산책할 때 계절의 변화를 더 세밀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됐습니다. 오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삶이 작아진 것 같았는데 식물을 키우면서 오히려 세상이 더 풍요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10가지 좋은 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불편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눈. 이 2가지만으로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번째, 식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전남 여수에 사시는 65살의 김말순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이상한 허전함을 느끼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딱히 없다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화분 하나를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이 밋밋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잎이 먼지가 쌓이면 닦아줬습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자리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씨는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식물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던 날 아침,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생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의미가 있을 때 살아갈 힘이 생긴다.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떠난 후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시기에 식물 한 그루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매일 물을 기다리는 그 작은 존재가,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 힘은 작지 않습니다. 김 씨는 그 후 화분을 하나씩 늘려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다육식물 하나였는데 이제는 창가에 여러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식물들을 돌보는 것이 김 씨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식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잘 잤니? 어제보다 예뻐졌네. 처음에는 혼자 웃으셨다고 합니다. 식물에게 말을 하다니. 그런데 그 말들이 사실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따뜻하게 대화하는 연습, 작은 것에 관심을 두는 연습, 그것이 식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신기해요.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드니까요. 그게 책임감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그 책임감이 짐이 아니라 힘이 돼요. 나를 기다리는 게 있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또 있었습니다. 식물을 돌보면서 김 씨는 자신이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있었던 그 역할이 작은 식물을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 화분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번식시킨 거예요. 한번 키워보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기쁨이 됐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삶. 이제 정순희 씨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정 씨의 변화는 식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분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면서 정 씨는 삶의 다른 작은 것들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더 세밀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못 만났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딸이 보내준 작은 화분 하나가 정 씨의 삶을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분 하나에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 작은 다육식물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 씨는 그 후 화분을 하나 더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창가에 여러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식물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 씨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오늘 새잎이 났는지, 꽃봉오리가 맺혔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랐는지 그 작은 확인이 매일 아침 작은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화분이 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작은 것 같아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되더라고요.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면서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그 텃밭에서 선생님은 세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첫째, 기다리는 것. 씨앗이 싹을 틔울 때까지,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18년의 유배를 버티게 해준 힘 중 하나였습니다. 둘째, 작은 것을 보는 눈. 척박한 땅에서도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셋째, 나를 필요로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 텃밭의 식물들이 선생님의 돌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에게 매일 일어날 이유를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드님께 보내신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것이 마음을 일구는 것과 같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함께 자란다. 그 작은 성장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 긴 기다림을 버티게 한 것 중 하나가 직접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그 행위였습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독 행복한 이유는 식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익히게 되는 세 가지 능력 때문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눈,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와 함께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분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눈,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와 함께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작은 변화를 보는 것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돌보는 것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식물 하나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 화분이 없으신 분이라면 오늘 작은 것 하나를 드려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육식물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식물이 행복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우울감이 적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흙을 만지는 것, 물을 주는 것, 잎을 닦아주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이 쌓이면 삶의 여러 것들을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텃밭을 가꾸신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작은 것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큰 행복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한번 식물을 들여볼까? 그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작은 다육식물 하나면 충분합니다. 1,000원짜리 작은 화분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이야기하신 분들이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식물을 키우면 다 죽인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겠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잘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이 시드는 것도 배움입니다. 왜 시들었을까? 물을 너무 많이 줬나? 햇빛이 부족했나? 그 과정 자체가 관찰이고 집중이고 배움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다음 식물을 더 잘 키우게 해줍니다. 완벽하게 키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식물 외에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떠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 작은 수족관, 혹은 새 한 마리. 핵심은 나를 기다리는 것, 매일 조금씩 변하는 것, 내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3가지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단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세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식물이 있으신가요? 있다. 1번. 없다. 2번. 있는데 잘 못 키우고 있다. 3번. 댓글로 번호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식물을 좋아하는 분께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인심을 읽다였습니다. 오늘도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기쁨이 쌓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